여수, 순천, 광양시로 구성된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에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 개통을 앞두고 시 군 간 균형 발전과 상생 협력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지역 법인 택시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기사 수에 1인 1차제 제도에 묶여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기사가 늘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가 늘면서 노인들의 치매가 사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 군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농촌 마을 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 대규모 유기농법에 참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시행한 유기농업으로 주변 하천은 되살아났고 친환경 쌀과 함께 민물새우인 토화가 대량 잡히면서 농가 소득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올해 말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계 개통을 앞두고 고흥군이 공식적으로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구체적인 광역 협력 사업 안건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만권 3시 통합 등 민감한 의제에 함몰돼 중단됐다. 지난 2014년 재개된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는 활동 재개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고흥군이 여수와 순천, 광양시 3개 시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에 공식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의 개통을 앞두고 균형 발전과 상생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세계시가 협의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고흥도 참여하고 싶다. 예. 세계시가 찬성만 해주면 언제든지 가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먼저 4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올해 새롭게 개통될 여수 고흥간 연륙 연도교의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로명부터 새롭게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마라톤 대회를 포함한 문화예술체육 행사의 공동 개최, 광양만권 관광객 유입 전략 마련 대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의 추진도 제시했습니다. 광양만권 광역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상승 효과를 이끌고 있는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 여수, 순천, 광양시에 이제 고흥군까지 참여해 새로운 광양만권 광역행정의제가 도출되고 균형 발전과 상생 협력의 새로운 시작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적조 경보가 발령된 여수역에서 양식어류가 잇따라 폐사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 여수 돌산대교 인근 해역에서 2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등 첫 피해가 발생한 지난 11일부터 여수에서만 총 24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피해가 발생한 돌산 해역의 경우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최고 1,600개차 출현해 적조 경보가 발령됐다며 정확한 폐사 원인 조사와 함께 비상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돼지열병과 관련해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며 특히 선제적 예방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역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년 가축 질병이 반복되고 있다며 백신 개발 예산 확충과 방역 종사자들의 사후 관리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법인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회사에 매일 일정 금액을 내고 24시간 동안 자유롭게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 1인 1차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등에선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돼 있는데요. 지역에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인 1차제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59살 A씨가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3일. 동료들은 A씨가 매일 17시간 가까이 일했고 숨진 당일도 새벽 3시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합니다. 2년 전에도 한 법인 택시기사가 돌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법인 택시 기사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택시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들이 장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1인 1차제라는 근무 방식입니다. 회사에 이른바 산합금을 매일 지불하고 24시간 동안 차량 한 대를 자유롭게 운용하는 방식인데 산합금을 채우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20시간 가까운 장시간 근로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15시간에서 18시간, 심지어 19시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늦게까지 일하는 나에 대한 보상이 결국은 죽음인가. 3일하고 하루 쉬면 기사들이 조금이나마 피로가 좀 풀릴 수가 있는데 5일하고 하루 쉬니까 너무 이제. 여수 지역 법인 택시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는 대부분 1인 1차제입니다. 특히 여천 지역은 법인 택시 150대 중 140대가 1인 1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택시 회사들은 택시 노동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명이 교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사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혼자 타면서 회사가 운영비를 좀 더 늘려서 기사에게 산학금을 좀 더 부과시키는 그런 현재 방식으로.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택시가 12시간 이상 운행할 경우 해당 택시 회사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남도와 여수시는 1인 1차제를 대체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에게 월급제를 도입해 처우를 개선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올해 8월. 하지만 지역에는 5년 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택시 회사들도 경영난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 법인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전남 지역이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도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 군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마을 공동체 단위의 안심센터 프로그램 강화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인구는 186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은 2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전남의 치매 유병률은 11.5%에 이릅니다. 전남 동부 시군도 잇따라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치매 예방과 단계별로 관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 4차 산업과 연계 로봇을 활용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발맞춰서 뇌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컴퓨터와 로봇인 실봇을 이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매는 초기 진단은 물론 공동체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도내 22개 시군에 마을 단위로 도입된 치매 안심마을 프로그램 강화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입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가 자기 마을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정책 부분으로 개발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전남.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이슈 공동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보험금 17억 원을 수령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거로 미루어 볼 때 차량이 바다로 추락한 것을 사고였고 구조 활동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정에선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 소재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는 오늘 여수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 개발 사업의 보상 평가 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이 판단한 정당한 평가 금액인데다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보상가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며 부당한 문제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12곳의 마을 농민들이 힘을 합쳐 대규모의 유기농법에 참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기농업으로 하천이 되살아나고 맛 좋은 쌀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민물새인 토화의 보고가 되면서 축제까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릎 깊이의 하천에 들어선 주민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수초 사이사이마다 생이 또는 토화라고 불리는 민물새우가 넘쳐납니다. 10여 분 남짓한 작업에 바구니가 가득 찰 정도입니다. 주로 수초 속에는 다 들었어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쉽게 내려가 버린 데는 더 없고요. 조금 머무는데. 1급 수에만 사는 토화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건 15년 전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면서부터 이후 지난 2012년 유기농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마을 하천은 말 그대로 토화의 보고로 변했습니다. 12개 마을 주민들이 힘을 더해 500헥타르 농경지에 유기농법을 도입한 뒤 생태계가 완전히 되살아난 겁니다. 맑은 물이 나오고 토양도 황토 땅이 있어서 아주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그 지역입니다. 그런 친환경 지역에서 저희들이 지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기 때문에 비옥한 논에서 나온 유기농 쌀은 명품 쌀로 떠오르고 주민들은 덤으로 얻은 토화로 매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양시가 민선 7기 핵심 사업인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광양시는 오늘 26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과 민간 투자 등 분야별로 주제를 정해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제안된 의견을 분석한 뒤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에도 도시재생과 농촌발전 등 주요 현안을 주제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고흥군이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고흥군은 전통시장의 비가림 시설 설치와 진입로 정비, 장옥시설 개선 등 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고흥 전통시장의 시설과 주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유럽 4개국 순방 기간 동안 투자 유치와 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 동안 유럽 4개국을 순방하면서 그리스에서 1억 달러 규모의 탱커 선박 2척 수주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러시아 스콜텍대와 한전공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블루 트랜스포트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티롤주에서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협력과 지역 간 교류 약속을 이끌어내고 블루 농수산을 비롯한 전남 투자 유치 실적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2020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교사 344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원서 접수에 들어갑니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67명과 초등학교 240명, 특수학교 유치원 6명, 특수학교 초등 31명 등입니다. 이번 2020학년도부터 공사립 동시지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립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 선발을 전남도교육청에 위탁했습니다. 방송과 출판 등 문화 콘텐츠 매출액 가운데 전남 지역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13조 2천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남 지역의 매출 비율은 0.4%인 4천억 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콘텐츠 사업체 비율은 전국 대비 2.5%, 종사자 수도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양극화가 경제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범정부 차원의 문화 균형 발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시가 2020년 주요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3일간 2020년 미래비전 실행 전략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현안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회를 시작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의 기조를 교육 여건과 생태 환경의 강점을 살린 경제 특화로 설정하고 미래 전략 산업과 순천형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수산식품의 미국 판매망을 확대 개척합니다. 전남 농수산식품 미국 판매처는 LA 상설 판매장 3곳에 이어 오는 27일 시카고에 다음 달에는 뉴저지주에 판매 전시장을 개설될 예정입니다. 도는 시카고 매장 개장 때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과 전남 농수산식품 마케팅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